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때론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두 축이죠. 그런데 최근 지역민들의 민의는 아랑곳 없이 서로 반목과 갈등의 열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문법 불청객이 그 난맥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진호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갑자기 삭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원은 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삭발식을 했을까요? 오늘 시민문법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삭발식을 비롯해서 현재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674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상돈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삭감시켜버렸는데요. 저희 시가 그동안 13차례 주민공청회, 토론회, 그다음에 선진공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의회와 이런 소통을 통해서 삼거리공원에 그런 밑그림을 그려왔고 착공만 하면 됐는데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뭐 작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시장께서 느닷없이 축소 지시를 내렸고 담당 공무원들도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축소를 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제 보궐선거에 들어오셨으니까 본인의 공약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박상돈 시장이 자신의 공약 사업을 위해 독단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삭발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일과 관련해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도 한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천안시의회 로비에서 삭발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이종담 의원은 의회 로비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 전격적으로 삭발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거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황했죠. 네, 저는 뭐 그건 생각지도 못했고,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선배님들이 그보다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어도 이걸 유지해주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건 전통이잖아요. 느닷없이 그렇게 하니까 황당해서 제가 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 이종담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그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한 시선을 주신 거는 맞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저의 이런 본회의장에서의 삭발을 통해서 우리 행정부와 우리 의회 간의 그런 협치의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은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두 기관 간의 건설적인 긴장 관계는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시정질의 도중에 기습적으로 의원이 삭발을 했다. 이건 어느 선을 좀 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의 소위 단골 퍼포먼스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삭발, 단식, 그렇게 있고요. 장애투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장애투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정치인들의 단골 퍼포먼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물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또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크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습적인 삭발식 이후에 천안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삭발에 대해서 대시민 사과를 해라. 또 시정 발목 잡기를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건데요. 여기에 바로 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난타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질까?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는 약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박상돈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재선 천안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25개의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려 16명이나 당선돼 전체 천안시 의회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구본영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형을 확정받아 지난 2019년 11월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곳은 천안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천안 삼거리공원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이곳 공원 일대에서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열어왔는데요. 이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받기도 한 천안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천안시의회에서는 지난해 말 이 행사 예산 24억 원을 전액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작년 말에 11월 30일인가 제 기억하기로는 네. 그때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그럼 그거는 왜 삭감을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흥타령 축제를 그때 삭감했던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흥타령 축제를 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코로나란 특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인데요. 하지만 박상돈 천안시장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야당 소속인 박상돈 시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 시의원이 회의한 사실까지 공개하며 의회에 각을 세웠습니다. 시민들이 정서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을 거부를 했더니 예산을 삭감하고 나선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박상돈 시장이 이끄는 천안시는 구본영 전임 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을 대폭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본회의 삭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갈등 여기서 끝일까요? 네, 얼마 전 천안시에서는 천안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태조산에 등산로를 정비하겠다면서 예산 6억 원을 천안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의회 전액 삭감으로 맞섰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천안시 의회는 얼마 전 천안시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 가운데 모두 15건 73억 원가량을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 중에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이 애꿎은 천안 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말인데요. 싸움 뭘 것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서로 저기 해야지. 조금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선거 기간 동안 누구 때문에 지역 경제가 파탄났네, 누구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 이러면 서로 뻔한 공방만 할 텐데요. 경쟁이나 힘겨루기 대신 시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들을 향해 좀 더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시작이 여당 소속 시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야당 소속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오면서부터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게 뭐 좀 정치적 갈등이 지금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18년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구본영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같은 선거에서 천안시 의회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대거 당선이 되면서 다수당이죠 지금. 예, 지금 예. 이제 천안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구본영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시장직을 내서 이제 물러나게 됐고, 그래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상돈 지금 현재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취임을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그 박상돈 시장과 민주당 소속의 이 천안시 의회 의원들 이 지금 마찰이 좀 사사건건 이제 그때서부터 좀 불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천안시와 시의회가 서로 시장의 일방 통행이다, 아니다, 시정 발목 잡기다, 또 정당한 예산 조율이다, 아니다,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이런 핑퐁 게임을 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중진이거든요. 예. 중진이 나서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좀 조율하고 중재하고. 그런데 지금 천안시 의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 물밑에서는 굉장히 좀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때는 원활하게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력인 것이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 집행부와 시의회를 보면 누구도 중재하거나 조율하거나 그런 역할이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뭐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이 서로 상대 탐만하면서 정쟁을 벌이기보다는 선거 기간 자신들이 약속했던 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보듬는 행정을 좀 펼쳐주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ND 서남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청년답게 당당하게 나누는 갑론을박 청년당당입니다.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거침없이 풀어내고 있죠. 오늘은 대전 동구 원도심에서 열띤 좌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화면합니다. 화면합니다. 충남도청에 여기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쇠퇴돼가는 지역 공동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 공동체를 좀 부활시키고 지역 인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좀 더 개량하고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거를 겸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근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13곳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11군데의 현장 지원 센터가 있어요. 현장 지원 센터가 그 지역에 상주를 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작은 공간부터 도로의 정비라든지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의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지방재정 투자 심의를 통과해서 4,155억 정도의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요. 대전역 재정비 촉진 사업 안에는 4가지 정도의 그 구역이 있거든요. 일단 그 복합 2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민간 기업 하나건설이라는 기업에서 컨소시엄을 진행해서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69층 건물 한 3동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같이 번갈아가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중앙 1구역과 또 삼성 4구역이라는 아파트 주거 재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역이 그 유동인구가 하루에 약 5만 명 정도거든요. 대전역만큼 낙후되고 이렇게 슬럼하던 데가 없었거든요. 길 건너가면 소재구역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거기에도 근 4,200호가 들어가니까 그 시너지와 또 혁신지구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2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엄청 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죠. 과거 중에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존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역 그 관사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역사공원을 조건으로 해서 이 철도 관사촌 중에
그 근대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만 몇 개 추려 지금 한 3, 40점 정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에 한 10여 점을 추려서 보관해서 공원화시키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부분 존치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절충된 안도 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를 비롯해서 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라고 하면 서구에서 할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서구 내에 원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도마 1동, 도마 2동, 정림동이 지금 환경 개선이라고 하죠. 공원이라든지 보도 정비, 차도 정비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가장 주요하게 주민분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 공유 공간이 많이 생겨요.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공간을 넣을 것인가를 다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참여, 공동체 부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도마 정림동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다 공공주도의 사업이었거든요. 분명히 장점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주도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민간의 참여로 인해서, 민간 자본의 참여로 인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의미 있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이 나올 수가 있다. 서구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파트로 채우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 공간을 지역과 어우러지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대전시가 잘 들여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준기부 이전을 대체할 4곳이 확정됐는데 만족스러우신지 하나, 둘, 셋. 예스. 노.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상과 임업 관련된 특수한 기관이 내려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기상청과 임업진흥원 그리고 대전에 이미 있는 산림청 요 기관에 대한 그 연대 카테고리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핵심 과제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시장 그리고 5개 구청장 또 7개 국회의원 또 거기에 모든 지자체의 그 의장 이렇게까지 역대 권력을 다 몰아준 적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던 주무부처가 대전으로 갈까 세종으로 갈까를 고민해서 세종으로 간 것도 아니고 미리 내려와서 몇 년간 여기서 잘 털을 잡고 있던 게 왜 하필 세종으로 갔냐.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안타깝고 기상청을 포함한 3개의 기관을 유치했다. 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걸 현수막을 쫙 붙인 대전시장이 더 안타까워요. 대전 시민의 이 지성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우리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당 시당위원장이 청와대까지 찾아가고 또 국회의장도 만나러 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여당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가 보고 싶어요. 야당 의원님들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쉽다고 목소리 내시는 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중기부가 잔류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을 때 지역 경제를 가장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차선책을 찾는 것이 정치적인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대정 시장님이 총리실 쫓아가고 중앙기관을 계속 쫓아가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전 시민에게 그냥 떠난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어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중기부가 나갔으면 중기부에 버금가는 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 기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기상청은 원래 오기로 했던 거니까 원래 고민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거니까 그건 별개로 기상산업기술원은 2018년 11월에 동구 이장우 전 의원께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유치했던 기업이에요. 이사비와 그 임차료까지도 예산을 배정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대전시는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려진 거거든요. 그게 딴 데로 가진 않았어요. 혁신도시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온 건데 마치 그거를 중기부가 나가서 그 대신 받았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약간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확정을 했다가
취소됐던 상황 후에 우리 지역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분들께서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런 도움으로 우리가 지정까지 됐고, 이제는 이제 2차 기간을 어떻게 더 많은 기간, 더 좋은 기간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치적 부재라고 평가하시면 그 부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고민은 분명히 치열하게 했고 주민들께 답을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지역에 가지고 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 대전에 있던 중기부의 1년 예산이 세임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출 예산이 한 1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그 4개의 기상청을 비롯한 그 3개 기관의 세출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물론 그게 다 대전에 쓰여진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그 4개 기관을 받는 거에 비해 너무 많은 걸 잃지 않았나. 중기부가 중기청으로 있다가 근래에 중기부로 확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대전과 함께 성장했다. 그런 감정적 전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중기부가 그 예산이 다른 기관들보다 큰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부거든요. 청과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기부가 대전 지역의 직접적인 예산 투여는 그 조 단위는 절대 아니에요. 더 잘하시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더라도 단순 비교만 봐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차이가 크다 이거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신 좀 좋은 것 중 장점이라고 보면 그 기관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 수가 그 근로자 수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으니까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여 명, 한국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170여 명, 한국임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76명 정도,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한 240여 명 정도. 중기부가 1,1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 산하에 7개 정도의 아마 산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하나가 왔으니까 그 뒤에는 나머지 기관도 집약적으로 지역에 모아줘야지 효율이 있다. 특허 관련돼서는 다 그럼 대전으로 와라. 그래서 대전이 산업, 특허 이런 것에 대해서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상청 내려오면서 탄소제로 국가기상센터가 새로 건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신규 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는 정말 전체 신규 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역인대 30%의 제도가 정말 여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청년들의 고용이 조금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첫 번째는 이주의 사진입니다. 자, 두 분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현수막 같은데요. 예, 환영 그리고 경축 크게 써져 있는 현수막 맞습니다. 내용은 이 중기부 이전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4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보시면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 이름이 공란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들에게 시정 홍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이메일을 하나 보냈는데요. 그 메일에 첨부된 현수막 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이런 문구까지 정해서 현수막을 내거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현수막을 건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대전시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은 비영리 민간 단체들은 올 3월에 대전시가 총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공익활동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대전시가 보낸 메일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안 참고하셔서 현수막을 사무실 앞 도로변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 진행하시고 추후 보조금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증하라는 그런 건가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시에게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 입장에서는 이거 뭐 요청이라기보다는 해라. 혹은 뭐 강요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커 보이는데요. 뭐 내년에도 뭐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만약에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면 매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되니까 대전시가 며칠 후에 다시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시정 홍보를 진행한 단체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이번에 보내드린 시한대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 사정, 사업 성격에 따라서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전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정하기는 했지만요. 지금도 시내 곳곳을 보면 이 경축이라는 두 글자를 아주 크게 써놓은 이 시정 홍보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누구를 위한 축하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주의 공간입니다. 한 주 동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령청사 관세평가분류원입니다. 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한둘이 아닌데요.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 세종으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171억 원을 들여서 세종에 저는 신청사를 지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정안전부와 관평원의 상위 기관이죠. 관세청에 따르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은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실무를 맡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이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사실을 2018년 초에 파악해서 관세청에 이를 통보했는데 이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라면서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행복청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행복청은 청사 건축 허가를 내줬고 공사가 시작된 거죠. 당시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평원은 제외기관이라고 하지 않아도 제외가 되는 그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관세청이 이런 행안부의 입장을 좀 왜곡한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이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주먹구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국가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글쎄 누가 어떤 시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평원 이전 작업은 백지화됐고요. 이 5층짜리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된 이후 1년 가까이 주인 없는 유령 건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국민의 혈세 171억 원이 그렇게 낭비된 거죠.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82명 중에 49명이 특별 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는데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특별 공급을 노리고 신청사 신축을 강행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특별 공급 취소 여부를 포함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고요. 지난 목요일에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행정의 허점과 의구심으로 가득한 이번 관평원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전국 3대 호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대청호. 장장 220km에 달하는 호수의 둘레길은 대청호 500리길로 불리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천하의 자연경관을 가진 이곳이 때때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럴수 이슈에서 그 문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소장입니다. 450만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발생되는 각종 불법 행위들, 오염행위 때문에 대청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 주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댐. 현행법에 따라 농지경작, 건축개발 등 각종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의 감시 결과 곳곳에서 규제를 무시한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유지 내에 이런 도로 형태나 주차장 형태로 허가가 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 협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공익적 목적보다는 특정인의 영농행위를 위해서 또는 특정인의 영업행위를 인해서 도로 형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불법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청호역에 너무 많아요. 대청호 일대 둔치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졌습니다. 봄엔 풀꽃들로 가득하고 가을엔 갈대밭이 어우러졌던 곳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 둔치 2천여 제곱미터 정도가 훼손된 겁니다. 지난 4월 26일 날 불법 행위가 신고되어 4월 27일 날 동구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천구역에 지금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시민이 훼손 전후 사진을 통해 문제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제보 사진과 비교해 보니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현장, 세부적인 불법 행위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천구역 내에 토지를 절토하여 인근 주변에 성토하고 자연석을 채굴하여 하천구역과 사유지에 석축을 쌓고 불법 경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조성된 큰 길. 한쪽에는 흙을 한 번 더 쌓아 올려 평평하게 만들고 배수시설까지 설치했는데요. 심지어 호수 주변의 토석을 임의로 옮긴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 그 하천법으로 그 고발이 들어와서 현재 그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추후에 그 위법 여부 확인해서 피고발인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제 지역엔 경찰 고발된 토지주 외에도 불법 훼손 행위자로 추정되는 2명의 토지주가 얽혀 있는데요. 먼저 고발 조치된 토지주를 만나봤습니다. 강에서 끌어올린 돌로 갖다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요, 저기 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앞에 요 앞에 좀 저 돌에서 쪼각난 돌이에요. 저희 축대에서 쪼각난 돌을 엎어놓은 거예요. 요거를 좀 들면은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단면이에요. 저게 붙어있던 돌이에요. 이 지금 배수 장치에 대해서도 제가 시설을 한 것처럼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저는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농지를 제가 개량하는데 성토하는 데에는 저희는 분명히 행위허가 신고를 득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차량을 반입해서 흙을 반입을 해가지고 저기 농지에도 성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흙을 퍼다가 제 요 위에 지금 아까 이제 보셨지만은 그 농지로 갖다가 제 흙을 반입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보호구역에선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발 행위에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토지주는 성토 작업을 진행하기 전 행위 허가 신고를 마쳤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형질 변경했다는 부분은 자기 땅에 대한 그 형질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받고 그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유지 성토 작업에서도 적법하게 구입한 흙만을 사용했다며 절토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번에 저도 제 사유지를 공사하는 과정에 침범을 했다든지 구기질 장치 작업을 했다든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취지에 어떻든지 간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있는 걸 알고 그에 따른 이제 처벌을 받아야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하고 상국에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추정된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하다고 주장한 토지주는
오직 사유지 개발 과정에서 인접 국유지를 무단으로 평탄화한 불법 행위만을 인정했습니다. 훼손된 현장은 있지만 행위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고발된 토지주 외에 또 다른 불법 행위자로 추정되는 인근 토지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집 올라가는 데 있죠. 그 밑에 주차장에 이렇게 그 S형태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올라가는데 그것을 지인로 조성으로 했고요. 그 옹벽처럼 흙이 되어 있었는데 자꾸 흘러내려서 그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그 원상복구하라고 개고장을 받았습니다. 부분은 다 저는 도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도로 부분에 썼고 부분은 길은 제가 높였죠. 길 부분은. 성토 작업을 위한 절토 및 국유지 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개고장을 받은 상황으로 개고장 내용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건의 불법 행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하천구역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적 경계 측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사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행위자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수사기관에서 고발 조치를 하고요.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청댐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화학물질 그리고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이나 가축 분유를 비롯한 폐기물로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모든 개발 행위가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주변에 살고 계신 그 주민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단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수도법상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유지 개발과 국유지 침범이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에 대한 자세한 측량을 실시해서 국유지를 어느 정도 침범을 했는지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건데요. 이 수자원공사는 하천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해서 불법 행위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대청호 곳곳의 훼손 문제는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어떤 불법 행위들이 현재 대청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 모니터링 등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온 대전 충남 시민환경단체 최충식 연구소장과 함께 대청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찾아봤습니다. 대전 동구 대덕구에 지금 주로 도로가 이제 제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로 밑에 쪽으로가 거의 대부분 그 불법 경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경작은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도 개선되지 않는 대청호의 고질적 불법 행위입니다. 그 홍수줄지 내에 불법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우수관을 깐다거나 그리고 콘크리트를 포장해서 길을 낸다거나 사실 이 길도 없던 길이었거든요. 이 길도 없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줄지에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이죠. 대청댐 최고 수위 80m 안쪽 지역은 강수 등에 따라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작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법 제8조에 따라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등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 보상이 다 40년 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경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땅이 논다고 생각하니까 인근 농민들께서
예전에 자기 그 조상님이 주인이었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농사를 짓는 거죠. 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친환경 농산물 경작은 허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의 불법 경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농작물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종 퇴비나 비료들을 뿌려야 되는 거고 또 잡초 제거를 위해서 맹독성 농약은 아니지만 일부 농약도 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염물질이 비가 올 경우에 바로 대청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마을 대표와 환경단체와 기관들이 이런 행위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단속력보다는 실제 시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던 지난 장마 피해 사례를 통해 불법 경작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불법 경작지가 침수되면 퇴비, 농약 등이 대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수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국유지 실태조사는 전담반을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4월부터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 행위는 호수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지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면 가축 방목, 수영, 선박 운항,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그리고 수상 레저 행위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벗어난 하류의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상태의 레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댐 호수 자체인데다가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인데 그 지역이 한 20군데 정도가 불법으로 바지선을 두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곳이 많습니다. 6월, 7월 되면 또 어마어마한 또 이 수상스키, 수상레저인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법안을 통한 제한 규정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낚시, 수상레저 등 매년 불법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지의 문제죠.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좀 그 지역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한국수자원공사 거기하고 저희하고 어떤 뭐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해가면서로 어떤 불법 행위가 없도록 계도 조치하고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경찰하고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대전과 충청권의 소중한 수자원 대청호. 불법 행위로 인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대청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나 행정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민들도 이 지역 보존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경작과 불법 시설물로 인한 이 수질 오염 문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계속을 한다면 단순한 이게 우려에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대청호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농법에 한해서만 경작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또 1년생 작물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경작이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종종 단연생, 예를 들면 과실수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업행위 경우도 좀 살펴봤는데요. 원주민들이 이용하는 선에서 수자원 공사가 허가를 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낚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이런 불법 행위들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이 처벌이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단속, 관리, 감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 적발 시에 수도법 제83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좀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되느냐? 이게 좀 문제 같은데요.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요. 여러 번 재발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때문에 시민들도 불법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청호 인근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개발 제한, 행위 제한으로 삶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청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가 아닌 다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 감독의 주체인 수자원공사,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LH 땅 투기 사태가 촉발한 국민적 공분이 채 식기도 전에 또다시 171억 원의 혈세를 집어삼킨 주인 없는 유령 청사와 공무원들의 특별 공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오는 8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도 향후 5년간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죠.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부여된 특공, 대전에서 세종까지 불과 30분 거리임에도 주어진 특공. 과연 이것이 균등하고 공정한 혜택인 것인지, 누구를 위한 특별 공급인 것인지 성난 국민들이 물음을 던집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